LH 사태 터지면서 3기 신도시 취소해라, 3기 신도시 안 될 거다, 지연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정상 진행되고 있죠. 거기다가 LH 토지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몰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상관없이 이번에 몰수 판결 났었죠. 일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3기 신도시는 땅 투기 들어간 LH 직원이나 공무원 혹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좀 잡아내고 몰수한 다음에 정상 추진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청약 발표 났죠. 규제 완화한다 그렇게 난리들 치더니 결국에는 나라는 규제 완화는 안 나고 3기 신도시 발표가 났더라, 사전청약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내용을 좀 알아보고 가셔야 되겠죠. 사전청약이나 혹은 본청약 노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자, 사전청약 3205 확정 났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7월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7월부터. 그래서 이사대책 안 된다, 이사대책 실패다, 공공은 안 될 거야, 누가 공공재건축 참여하겠냐? 되는데요. 공공재개발 누가 참여하겠냐? 잘 되는데요. 2차까지 나왔죠. 3기 신도시 사전청약까지 제대로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속도감 있게 공급할 것이다. 빠른 공급을 통해서, 사실 공급 부족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공급 부족으로 프레임 잡으니까 공급도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공급까지 쏟아져 들어온다. 그래서 보도자료 확인해보면 어때요? 일단 지구 지정하고 계획 승인한 다음에 사전청약. 그러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승인하고 착공 들어간 다음에 본청약 들어간다. 그래서 공급 계획은 4,400호, 9,100호, 4,000호, 12,700호를 4차례에 걸쳐서 공급한다. 면적, 세대수, 추정 분양가, 그 다음에 도면과 본청약 시기 등이 제공된다. 이번에 공급 한번 확 나오고 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개정되었으면 좋겠는 게, 자꾸 공급 가지고 운운하는데 후분양 조금 더 추진해 봤으면 좋겠더라, 집값 떨어지고 나면. 왜냐면은 그때는 굳이 선분양할 필요 없고, 선분양이라는 게 굉장히 과거의 일이죠. 건설사들이 돈이 없고 집은 빨리 지어야 되는데 서울에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선분양이었는데 이제는 건설사들 돈 많고, 그러니까 선분양 해놓고서 짓는 거 대충 짓지 말고 층간소음 많이 나게 그렇게 짓지 말고 후분양으로 똑바로 지어라, 앞으로는 떨어지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겠죠. 공급 이번에 많이 하니까. 자, 그래서 어디에 공급이 되느냐. 7월에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청계, 위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2차에도 왕숙, 검단 또 들어와요. 운정 3지구, 군포 대야미에 천,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교산, 그 다음에 양주 회천 이런 데 들어오죠. 과천, 시흥, 왕숙, 대장, 창릉, 역곡, 장상, 신길 이런 데들 계속 들어오더라. 구리갈매 역세권 해서 총 3200호 사전청약 물량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사전청약 하시기 전에 일단은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겠죠. 사전청약 안 되더라도 본청약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제도와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되,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의 경우는 현재 거주 중이면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하고 나서 그만큼은 거주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확정된 분양가격 정보, 그 다음에 평면도 이런 것들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 당첨 자격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사전청약을 받으시더라도 본청약에 도전을 하실 수가 있더라. 그러면은 이거 사전청약 받은 사람들 본청약이 다 들어와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매매 수요를 안 돌아오니까 수요 줄이는 역할로 3기 신도시를 만들고 공급을 하는 건데 수요 안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청약 당첨돼놓고 다른 청약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자격 조건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청약 당첨돼놓고서 나는 매매로 한 채 더 사야지, 그리고 분양은 하나 당첨됐으니까 무주택 조건으로, 이런 경우는 안 통한다. 자, 그래서 신청 요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하에 청약통장, 거주 요건 필요하고요. 지역 우선 공급 비율, 택지지구가 작으면 당해 지역에 100% 우선 공급 들어간다. 소득 자산 요건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유공자, 기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른 것들은 못 건들죠, 잘. 유공자 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니까. 기타, 다자녀, 노부모 부양하시고요. 신혼부부가 비중이 좀 높습니다. 소득 기준도 어느 정도 되죠. 생애 최초도
비중이 높으니까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쪽으로 좀 도전해 보시는 게 괜찮겠죠. 다자녀 같은 경우는 자녀가 많으신 분들 역시 적으니까 요즘 출산율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다자녀이신 분들은 청약 비중이 좀 낮더라도 오히려 신혼부부나 뭐 생애 최초 이런 거보다 경쟁률이 더 적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신청 자격 보면은 신혼부부는 7년 이내 혹은 자녀가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의 부 또는 모 한 분만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 신혼부부는 1년 이내에 혼인해야 된다. 그리고 세부 자격은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 그 다음에 월평균 소득은 130에서 140%. 외벌이랑 맞벌이의 차이죠. 그 다음에 자산 기준은 3억 700만원 이하. 자, 선정 방식 다 대부분 아시죠? 생애 최초는 소득 기준 100% 이하인 자에게 70%, 그리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130% 이하이신 분들에게 추첨으로 공급한다. 그리고 다자녀는 3자녀 이상이신 분들, 노부모 부양 가구는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셔야 된다. 맞는 조건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일반보다는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공급을 대상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이런 쪽으로 해당이 되시는 것은 노려보시면 좋겠더라. 자, 신혼희망 타운 같은 경우는 우선 공급 30%, 자녀 공급 70%로 들어가는데 어때요? 배점 9점인데 소득, 그리고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 그래서 얼마나 납입했냐? 보통 24회 이상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자녀 70%에 대해서도 배점이 뭐가 들어가요? 자녀 수.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 이런 부분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자,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근데 청약 통장도 납입 횟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도 어느 정도는 돼야 하더라. 최소 기준으로 조금씩 넣어가지고 채우는 것보다 그래도 횟수 충분히 채우면서 금액도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 1800에서 2000 정도는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1800에서 2000 정도면은 불안하다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넉넉 작게 넣어두시는 게 좋겠죠. 예전에 위례 최고 2200만원까지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안정권이 되겠더라. 분양가는 70에서 80% 정도 나온대요. 시세. 옛날에 맨날 그 얘기 나왔죠. 뭐 고분양가 규제 들어가도 시세의 90% 한다 라고 했지만 90%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 그것은 인근 시세 대비해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것도 민간인 경우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인 경우는 분상제 적용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추정 분양가 안내하는데 70, 80% 정도 될 것이다. 이게 7, 80%이기 때문에 무작정 넣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최근에 너무 많이 뛰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뛴 지역 같은 경우 있죠. 최근에 한 곱하기 2배 뛰었다. 그러면은 거품 빠지면은 반토막인데 7, 80으로 들어가는 것도 조금 더 비싸게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예요? 근데 예상 분양가? 다산 가격 어때요 지금? 분양가는 4억 4천 정도로 나온답니다. 교산 5억 4천에서 6억 4천 정도로 예상하는데 사실상 분양가가 엄청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긴 좀 힘들고요. 나중에 하락세 충분히 나왔을 때 가격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겠다. 다만 그 전에 전세를 계속 다녀야 하느니 뭐 이런 부분까지 한 곳에 정착하실 곳을 찾으신다면 이 정도 분양가는 도전해 보시는 것이 괜찮겠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사전 청약 여러 번 가능해요? 사전 청약 당첨자는 안 돼요.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그건 모든 분양이 다 똑같은 거고 당첨자는 사전 청약 신청은 제한된다. 근데 다른 청약은 더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본청약은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주택 구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냐?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본청약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본청약 외에 다른 지역 일반 청약도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은 걸리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 청약을 포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전 청약 때는 가능했는데 본청약 때 소득 요건이 초과할 경우 상관없이 추가로 심사하지 않고 사전 청약 당첨권을 유지할 수 있으시다. 그러니까 본청약 때는 연봉이 많이 오르실 것 같은 분들은 사전 청약 때 많이 신청하셔서 당첨을 미리 해놓는 게 좋겠죠. 공고일은 차수별로 15일 전으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 7월 15일 전으로 나오겠죠. 그때쯤 한번 좀 더 자세한 내용 나오면 다뤄드릴 거고요. 부작용이 많았는데 뭐 너무 상당한 기간 걸리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LH 사태로 더 늦춰질 것이다. 그래서 뭐 포기한다, 장기화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는
1, 2년 후에 본청약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2, 3년이에요. 사전청약 당첨되시고서 전세 한 번 정도 더 사시다가 들어가시면 된다. 자, 결론. 첫 번째,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내 생애 첫 주택, 이런 것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걸로 지원하셔라. 비교를 뭐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랑 다자녀가 동시에 걸려있다. 그렇다면은 일단 자녀 수를 보시는 게 좋아요. 신혼부부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뽑아도, 말씀드렸지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다 채우시고요, 2,000 이상 넣어두시는 분들이 좋겠더라. 자,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데, 만약에 지금까지 낀 거품이 다 빠진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 가격이 그렇게까지 저렴하진 않다. 그냥 적절한 시세에 들어가는 정도다. 잘 파악하셔서 7월, 10월, 11월, 12월 4차에 걸쳐서 나오니까 본인이 해당하시는 지역, 원하시는 지역이 어딘지 일정 잘 확인해 보시고 15일 전후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쯤에 한 번 더 자세한 내용 면밀하게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약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